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잇따르면서 시장 주도의 낡은 자본주의를 마감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로 나가자는 논의가 국내외 안팎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인에게는 스마트한 시장 정책을, 대기업 CEO에게는 공생의 새로운 기업 모델을 만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해안을 제시해주고 있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4.0 로드맵입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토익은 한 890점 정도 되거든요. 첨삭지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소개서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잘 안 됐어요. 과 친구들도 보면 비정규직이나 인턴으로 일하는 애들이 제일 많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해서 받는 돈이 월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자친구도 비정규직 격리인데 벌써 4번째 회사를 옮겼어요. 솔직히 현재로서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울 자신은 없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청년들, 심화되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한국 자본주의, 꿈을 잃어버리고 성장 동력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 사회, 과연 해법은 없는가? 이 책의 저자 김덕한 기자는 조선일보 자본주의 4.0을 열자 시리즈의 기획팀장입니다. 시리즈가 자본주의 4.0을 왜 해야 하는가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 4.0을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독자와 기업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살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의 경제 권력으로서의 대기업과 수출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승자 독식, 약육강식의 정글 생태계를 파헤칩니다. 3부에서는 한국형 자본주의 4.0과 그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4부 기업 4.0에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원칙을 무너뜨려 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원칙을 지키며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제시합니다. 5부에서는 시장 경제의 힘이 발휘되는 정책과 자본주의 4.0 시대의 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 해법으로 제시되는 자본주의 4.0이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 진화 과정을 소프트웨어 버전처럼 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일 때 4번째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19세기 초 자유방임의 오전 자본주의,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가 내세운 수정 자본주의, 1970년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 신자유주의에 이어 등장했다. 자본주의 4.0은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되 기업 등 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과 다같이 행복한 성장을 중시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말한다. 자본주의 2.0 시대에는 주로 노인, 장애인 등 소득이 없는 전통적인 빈곤층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3.0 시대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워킹푸어가 신빈곤층의 대열에 합류됩니다. 신빈곤층이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말하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빈곤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동안 무려 20% 가까이 늘어나 우리나라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빈곤율의 2배에 달하는 20.9%라고 합니다. 이 책은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기업의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인건비가 싼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안 좋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산층은 자꾸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은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90%를 책임지는 무역시장에서 수출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먹이사슬에 수많은 부품 중소기업들이 종속돼 있어 낮은 납품단가 압력과 저임금의 희생을 통해 대기업의 승자 독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내수시장을 보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대부분 잠식했고 영세업종인 자판기 시장마저도 대기업 계열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 생태계가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죠. 대기업이 정점의 먹이사슬에 안주하면서 약탈적 이익 확대에 집중하는 한 하청업체는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계속 확대하게 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어 낙오자와 빈곤이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자본주의 4.0은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SK그룹의 MRO 업체였던 MRO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업 운영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윤을 사회적 공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되는 사람들도 이제 사회적 약자죠. 고령자, 그다음 장애우, 또 이민자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MRO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SK그룹이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공급을 하되 사회적 약자를 채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이윤을 사회로 환원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4.0의 핵심 원리는 앞선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고 뒤처지고 실패한 사람도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쟁과 배려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죠. 저자는 기업 4.0을 위해 공생의 생태계 만들기, 기업가 정신, 혁신, 사회공헌의 혁신 등 9가지 원칙을 기업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4.0 로드맵 이 책은 기업이 이윤 추구와 경쟁력 강화라는 자본주의 원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기업 활동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업 목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패자를 짓밟지 않는 따뜻한 자본주의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느끼게 될 겁니다.